자, 봅시다. 우리 이제 둘째 시간에 이제 용어의 정의하다가 우리가 마쳤죠. 그래서 이제 기본 페이지, 기본서 페이지 15페이지 나와 있죠. 그래서 저기 이제 부동산 종합 공부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대표적으로 20호 이제 토지의 표시. 자, 토지의 표시라는 게 나와요. 자, 페이지 몇 페이지예요? 15페이지. 자, 우리가 이제 우리 동영상이 뭡니까? 빨리 나갈 필요가 없겠죠. 나름대로 용어의 정리, 오늘은 이제 용어의 정리까지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 두고, 자,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거였어요. 학습이라는 게 있어. 학이라는 것은 뭐예요? 배울 학이에요. 섭이라는 것은 익힐 섭이다. 그러면 늘 뭐다 강의만 듣지 말고 스스로 뭡니까? 학습도 익혀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섭이라는 것은 25번을 반복해야 돼. 그래야 우리 일반인이 볼 수 있습니다. 일반인이 머릿속에 딱 머릿속에 붙이게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문제점은 이거예요. 학은 되는데 늘 강의만 들었는데 더 배우면 강의만 듣지 말고 우리 동영상 한번 들었다면 거기에 대해서 뭐예요? 학이 있으면 섭이 필요하다는 거. 학습. 그래서 복습이 필요하다는 걸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우리 한번 보죠. 자, 20호. 자, 토지의 표시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토지의 표시란 무엇인가?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이제 문제를 의미를 잡아봐야죠. 한 필지입니다. 우리 첫 시간부터 계속적으로 우리가 반복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토지의 표시란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바로 소재라는 게 있고요. 대표적으로 지번이라는 게 있고, 대표적으로 지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적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가 있죠. 그래서 좌표. 그러면 토지의 표시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또는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바로 토지의 표시라고 그런다. 자, 여기에서 대표적으로 이제 토지의 표시라는 것은 요거는 항상 사실의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토지의 표시는 권리다, 사실이다. 사실. 나중에 등기법과 관련돼서 연결이 되게 되면 토지 표시의 등기, 즉 사실의 등기가 대표적인 표제부 등기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의 표시란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 좌표를 뭐라고 그런다? 토지의 표시. 그러면 20호와 관련돼서 다시 한번 우리 기본서 15페이지 가서 중간에 있죠. 20호 토지의 표시란 토지의 표시가 뭐냐? 지적공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의 표시사항이다. 여기에 뭉치면 몇 필지가 된다? 대표적인 한 필지가 돼. 그러면 자, 필지 구성 요소로서 대표적으로 여기 뭐라고 써놨죠? 토지 등록 단위. 그러면 토지 등록 단위가 대표적인 뭐가 된다? 바로 필지가 된다라는 거. 필지라는 것은 대표적인 토지 등록 단위다. 여기와 관련돼서는 21호에 우리 21호의 규정이 있죠. 그러면 필지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구획되는 거기에다 줄쳐놓으세요. 바로 대표적인 토지 등록 단위를 바로 필지다. 그렇게 이제 의미가 돼요. 자, 그렇다면 여기에 대해서 소재는 별다른 내용이 없죠. 지번이라는 개념이 바로 22호에 있네요. 22호. 그래서 지번이 뭐냐? 그렇다면 우리 또 생각해보죠. 자, 지번이라는 것은 바로 369가 바로 지번이죠. 지번이라는 것은 사람에 갖다 대면 이름이죠. 그러면 한 필지에 뭘 붙인 거예요? 바로 번호를 붙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번호죠. 그러면 지번이란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가 바로 지번이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이게 지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 밑줄을 딱 그어놔요. 지적공부에 등록한 번호 지번. 자, 지번이 끝났어요. 그러면 지번이 끝났으면 대표적으로 뭐가 있다? 지목이 있네요. 자, 지목과 관련돼서 23호는 뭡니까? 지목에 앞서서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네요. 지번 부여 지역이다. 자, 지번 부여 지역이란 그러면 단위 지역이에요. 단위 지역. 그래서 단위 지역. 자, 밑줄 하나 딱 그어놓고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동리입니다. 동리에 대해서 동그라미 쳐놓고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에 준하는 지역 밑줄을 딱 그어놓고. 자, 그런데 우리 지번 부여 지역이란 요 동리를 자꾸 장난을 쳐요. 뭘로 장난칠까요? 대표적으로 음면으로 장난을 칩니다. 음면이 아니라 동리다. 동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면으로 자주 해서 장난을 많이 치고요. 또 하나는 지번부여지역이란 단위지역, 이때 단위지역의 법적 성질을 이렇게 화살표하세요. 그래서 이때 독리는 무슨 독리냐? 바로 법정 독리가 돼요. 행정 독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구로동 단위지역, 구로 1동, 구로 2동, 구로 3동. 그거는 행정 편의상 나누는 걸 행정 독리라고 그러고, 구로동 단위지역. 그래서 이때는 대표적인 법정 독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번 부여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지역으로서 독리 이에 준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때 독리는 법정 독리가 아니라 행정 독리를 말한다. 이러면 X가 됩니다. 대표적으로 법정 독리라는 걸 기억해 두시고, 자, 선생님, 그러면 이에 준하는 지역이 뭡니까? 대표적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종로구, 자, 종로 1가라는 게 있어. 그러면 요 종로 1가는 독리가 아니라 뭐의 결론적으로 종로 1가는 이에 준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지번 부여 지역이란 지번을 부여하는 단위 지역으로서 독리 이에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바로 지번 부여 지역이다라는 의미를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번과 관련돼서 지번 부여 지역을 우리가 잡아봤고요. 대표적으로 여기에서 지목이라는 의미를 또 한번 잡아야죠. 자, 지목이 나오죠. 지목. 그래서 24호에 뭘 잡자? 지목에 대해서 잡자. 그래서 지목. 자, 지목입니다. 자, 지목이란 그러면 거기 한번 보죠. 24호에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래서 용도에 따라. 그럼 여기서 포인트는 바로 이걸 잡아야 돼. 용도라는 단어를 잡아야 돼요. 그럼 이 자리가 키워드, 키포인트가 돼요. 그럼 이렇게 합쳐서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면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그러면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 용도 지목이다. 자, 지목의 분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토지의 주된 성질, 바로 토성 지목이라는 게 있고요. 토지의 주된 형상에 따라 지행 지목이라는 게 있어. 지형 지목, 토성 지목, 용도 지목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무슨 지목이냐? 대표적으로 용도 지목을 채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지목이란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서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본부에 등록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지목의 개념이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25라는 게 있어요. 25가 뭐냐? 경계점이 나올 겁니다. 자, 26호가 뭐가 나오죠? 경계가 나올 거예요. 경계. 자, 경계점이 뭐냐? 경계점을 잡아줘야 경계라는 개념을 잡아낼 수가 있어요. 자, 경계점이란, 그래서 여기에 선이 굽었다. 그래서 선의 굴곡점. 그래서 선의 굴곡점입니다. 자,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있네요. X축, Y축. 그래서 여기에 이제 좌표가 되죠. 이 좌표는 어디에 등록되느냐? 대표적으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등록돼. 그래서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등록되는 점이 바로 경계점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경계점이란 선의 굴곡점, 그 다음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에 무슨 점이다? 바로 경계점이야. 그러면 우리 25와 관련돼서 경계점은, 자, 포인트 잡아요. 선의 굴곡점이라는 거. 자, 필지를 구획하는 선의 굴곡점, 키워드 잡고요. 선의 굴곡점으로서 지적도나 임야도에 도의 형태로 등록하거나 하나 포인트 잡고요. 경계점 좌표 등록부에 좌표 형태로 등록되는 점, 이게 무슨 점이다? 대표적인 경계점이 됩니다. 자, 경계점이라는 의미를 잡았으면 우리가 뭐가 나오게 되느냐? 바로 경계라는 게 탄생하게 됩니다. 경계란. 자, 그러면 이제 경계란. 제가 이렇게 이제 그렸어요. 몇 필지죠? 세 필지입니다.
자, 새 필지로서 늘 이야기하는 거 있죠. 여기 이제 건보라 필지가 되고요. 건보라 필지, 그래서 건보라 질지. 요거는 배종호 필지가 돼.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종호 필지. 자, 요거는 오미 필지가 돼. 그래서 오미 필지, 그래서 오미 필지가 돼요.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점입니까? 경계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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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계점이야. 그러면 자, 요게 이제 뭡니까? 경계라 하면 필지별로 경계점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한다? 경계라는 말을 써줘요. 그러면 우리가 경계라는 포인트는 그러면 필지별로 자, 경계점간들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 그래서 이게 경계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잡을 거는 대표적으로 필지별이라는 걸 잡아줘야 돼. 그러면 필지별 밑에다가 지행별이다. 이러면 X가 돼. 지행별로가 아니라 무슨 별로다? 필지별. 그래서 여기에 중심키라는 거 다시 한번 잡고 경계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걸 뭐라고 그런다? 경계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잡아두면 우리가 경계점하고 경계라는 것을 엄격하게 구분해야 돼요. 그러면 경계점이라는 것은 점 플러스 점, 선의 굴곡점, 좌표형태로 등록되는 점. 경계라는 것은 필지별로 경계점간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을 뭐라고 그런다? 대표적으로 경계다라는 거. 그래서 경계의 의미가 포인트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경계라는 개념을 잡았죠. 26호에 나와 있네요. 자, 27호입니다. 27호는 면적이라는 게 나와. 면적, 그렇죠? 면적이란. 자,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한다면 대표적으로 이제 수평 지적이 돼요. 그래서 수평 지적. 자, 이렇게 한다면 뭐가 됩니까? 평면 지적이 되죠. 그러면 우리나라는 수평 지적과 평면 지적을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면적 이렇게 줄쳐놓고요. 대표적으로 그러면 몇 차원 지적이 있느냐? 우리나라는 등록 차원에 따라 물려서 2차원, 3차원 지적이 있는데 우리는 대표적인 몇 차원 지적이다? 2차원 지적이다. 그러면 2차원 지적을 다른 말로 무슨 지적이다? 평면 지적이고 수평 지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면적이란 수평 면상의 넓이, 그래서 27호 마무리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7호와 관련돼서 면적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한 필지의 수평 면상 넓이를 말한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고요. 자, 28호에 대해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뭐예요? 토지 이동이라는 게 나옵니다. 자, 토지 이동이란. 자, 토지 이동이란 이렇게 나와 있죠. 요거 이자를 한번 봐봐요. 이자를 여기 해서 자, 이 이자가 뭐냐? 바로 요겁니다. 옮길 이가 아니라 다를 이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다를 이다. 다를 이. 요 이자입니다. 옮길 이가 아니에요. 그러면 토지의 이동이란. 자, 중심기 잡아야죠.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자, 토지의 표시 뭐가 있다? 소재가 있고 대표적으로 지번이 있고 자, 지목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면적이 있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경계 좌표가 있죠. 그래서 경계 좌표, 경계 또는 좌표. 그러면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변경 말소하는 것. 이게 바로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자, 토지 이동이란 그러면 결론적으로 토지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토지의 표시를 변경하는 것, 토지의 표시를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의 표시 뭐가 있다? 소재, 지번, 지목, 면적, 경계, 좌표를 새로이 정하거나. 자, 소재와 지번과 지목과 면적과 경계와 좌표를 변경하거나. 대표적으로 말소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가 되죠. 그럼 토지 이동이냐 아니냐는 대표적으로 자기가 지문을 정확하게 숙지해 두면 됩니다. 토지 이동이 뭔가? 토지 이동은 토지의 표시를. 그러면 자기가 이렇게 자꾸 간접적으로 이용해 먹어야 돼요. 그럼 한번 봅시다. 자, 분할이라는 게 있어. 분할. 자, 분할이 뭐냐? 그럼 분할을 해봐요.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눴다. 면적과 경계가 달라졌으니까 분할은 변경이 됐죠. 그럼 분할은 무슨 이동이냐? 바로 분할은 토지 이동 사유가 된다. 대표적으로 여기와 관련돼서 이 토지 이동과 관련돼서는 25회 때 독자적으로 문제 41번이 바로 토지 이동 사유냐 아니냐가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러면 여기와 관련돼서 대표적으로 소유자가 있어. 그러면 소유자 변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이게 소유자는 토지 표시사항이 아니야. 그러면 소유자 변경은 결론적으로 토지 이동 사유가 될 수가 없다라는 결론이 떨어져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25회 때 우리가 출제가 됐죠. 그래서 토지 이동이란 이자가 옮길 이자가 아니라 다를 이자다. 그러면 토지 이동이란 토지의 표시를 새로 정하거나 변경 또는 말소하는 것. 이게 무슨 이동이다? 대표적인 토지 이동 사유가 됩니다. 자, 그러면 토지 이동, 토지의 표시를 새로이 정하거나, 요 새로이 정하거나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잡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새로이 정한다. 대표적인 무슨 등록이 있죠? 바로 신규 등록이 있어. 그래서 신규 등록이라는 게 탄생하게 되네. 이 신자라는 것은 새로운 신자입니다. 그래서 지적 공부가 최초로 창설된다. 바로 열고 이렇게 써놔요. 자, 창설적 효력이 발생한다라는 거 잡아두시고. 자, 그러면 신규 등록 대상 토지는 뭐냐? 새로이 조성된 토지, 등록되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 공부에 등록하는 것.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간척지라는 개념을 또 한번 잡아보자고요. 간척지다. 간척지는 바로 대표적인 자, 공유수면 매립지가 대표적으로 간척지가 되고요. 자, 간석지라는 게 있어요. 간석지. 간석지는 대표적인 요거는 갯벌을 지칭하고 있어요. 갯벌. 자, 세 번째입니다. 빈지라는 게 있어요. 빈지. 자, 빈지는 뭡니까? 요거는 바닷가가 됩니다. 그래서 바닷가. 자,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에 대해서는 우리가 포락지라는 게 있어요. 포락지. 포락지는 대표적으로 뭐예요? 이거는 자, 하천 부지화된 걸 대표적인 포락지라고 그래. 그래서 요 간척지, 간석지, 빈지, 포락지 요 네 개 지문 기초공사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간척지라는 것은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요. 간석지는 마다 갯벌이고 빈지는 바닷가고 포락지는 하천 부지야. 이거는 우리가 26회 때 학교에서 출제됐습니다. 자, 그럼 다음 중 하천 부지화된 걸 골라라. 대표적인 포락지야. 그러면 신규 등록은 새로운 신자로서 새로이 조성된 토지. 그래서 대표적으로 공유수면 매립지. 그래서 이게 뭐가 됩니까? 바로 간척지라는 게 탄생하게 돼요. 자, 29와 관련돼서 신규 등록이란 새로이 조성된 토지와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것. 대표적인 29회에 신규 등록의 개념이 탄생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30번과 관련돼서 30호가 되죠. 자, 30호에 대해서 또 우리 한번 잡아보자고요. 자, 30호와 관련돼서는 여기 봐봐요. 토지와 등록과 지적공부. 자, 지적공부는 토탈 8종류다. 그래서 자, 대표적으로 무슨 대장이 있죠? 바로 임야대장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임야대장이 있으면 대표적으로 임야도가 있죠. 그러면 자, 토지대장이 있으면 무슨 도가 있다? 대표적으로 지적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적도.
자, 그렇다면 뭡니까? 임야하고 토지하고 비교를 해봐요. 그러면 임야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요? 토지가 비싸죠. 그러면 임야대장에서 토지대장으로 가는 걸 뭐라고 그러느냐? 대표적인 전환이라고 그래. 전환. 그래서 이렇게 합치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무슨 전환이 나온다? 바로 등록전환이라는 게 나와요. 그럼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임야도에서 토지대장, 지적도로 전환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다. 그러면 등록전환은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 임에서 도로 가는 게 대표적인 무슨 전환이 됩니까? 등록전환이 됩니다. 자, 등록전환과 관련돼서 그러면 우리 30호에서 등록전환이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된 토지를 토지대장 및 지적도에 옮겨 등록하는 것. 이게 무슨 전환이다? 등록전환이다 라는 이제 개념이 탄생하게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몇 필지입니까? 자, 봐요. 자, 7이에요. 두 필지죠. 그러면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이렇게 나눴다. 그러면 여기가 7이면 7의 1이 되죠. 그러면 이 7의 1은 어디에서 떨어져 나왔어요? 7에서 떨어져 나왔죠. 그럼 결론적으로 우리 여기 분할이란, 그래서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 이상으로 나누는 걸 분할이라고 그래. 그러면 7 다시 1은 여기서 떨어졌다. 그래서 분할은 대표적인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라고 가라앉혀서 나요. 자, 분할은 그래서 대표적으로 형성적 혈액이 있다. 그러면 분할은 공유물 분할 판결, 대표적으로 형성 판결이라고 기억해 두시고, 그래서 공유물 분할 판결 무슨 판결? 형성 판결. 그래서 대표적인 분할은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를 우리가 또 보시죠. 자, 몇 필지입니까? 바로 한 필지죠. 몇 필지예요? 두 필지네요. 여기가 8이고 여기가 8-1 이렇게 합치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걸 합병이라고 그러죠. 합병. 합병이란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 합병. 요거 8-1도 쏙 들어갔죠. 그 없어지는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바로 대표적인 이것도 형성 과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대표적인 형성적 혈액이 발생한다라고 연결이 되시면 돼요. 한 분할이란 몇 필지를? 한 필지를 두 필지상으로 나누는 것. 그러면 합병은 두 필지상을 한 필지로 합하는 것. 그래서 합병은 결론적으로 17회 때 출제된 거 청량 X라는 거예요. 합병은 두 필지를 합산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병은 청량이 X다. 이렇게 이제 한번 기억해 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합병과 분할의 개념이 나오죠. 분할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한 필지를 두 필지하로 나누어 등록하는 것. 이걸 대표적인 분할이라고 한다. 합병이란 지적 공부에 등록된 두 필지 이상을 한 필지로 합하여 등록한 것을 대표적인 뭐라고 한다? 합병이라고 그래요. 자, 33호가 나오네. 지목 변경입니다. 자, 지목 변경이란 거기 줄쳐놔요. 지적 공부에 여기만 줄쳐놔요. 그럼 지목 변경은 지적 공부의 지목을 바꾸어 등록할 때만 지목 변경이야. 그러면 사실상 지목 변경은 지목 변경이 아닙니다. 자,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우리 최근에 출제된 거 우리 한번 보죠. 지목 변경과 관련돼서 최근에 출제된 거 한번 보죠. 자, 여기 한번 보죠. 자, 한 필지가 있어. 대라는 지목이 있죠. 대가 지차장으로 지목이 바뀌었어요. 지목 변경을 가져왔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론적으로 경계의 변동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대표적으로 뭐예요? 지목 변경은 결론적으로 청량하지 않는다라는 결론이 생겨요. 그래서 청량 X라고 잡아두셔야 돼요. 그러면 지목 변경은 대표적인 청량 사유에서 뭐 된다? 제외된다. 그러면 지적 청량의 대상이 아닌 것. 대표적인 지목 변경. 이미 한번 최근에 한 번 출제가 됐고요. 자, 축적 변경입니다. 자, 축적 변경이란 무슨 도예? 바로 대표적인 지적도라는 거. 지적도. 이 자리 조심하셔야 돼요. 지적도에. 자, 지적도의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자, 작은 축척에서 어디로?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바로 축척 변경입니다. 근데 축척 변경은 이 자리를 조심해야 돼요. 이 자리. 지적도입니다. 도면 나오면 틀려요. 왜냐하면 도면은 아까 무슨 도가 있었어요? 임야도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래서 축척 변경이란 지적도에 작은 축척을 큰 축척으로 변경하는 것. 대표적인 이게 무슨 변경이 된다? 축척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러면 축척 변경과 관련돼서 그 밑에 공간 지점이 있죠. 그래서 이거 한번 적어놓고 우리 한번 보죠.
자, 법정 축적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 축적은 토탈 7가지가 됩니다. 7가지가 되고요. 자, 500분의 1이라는 게 있고요. 500분의 1. 그래서 600분의 1이 있다라는 거. 자, 그러면 이걸 먼저 해요. 자, 요게 분모거든. 분모를 2배 한다. 그래서 1200분의 1이다. 이렇게. 분모를 2배 한다. 그래서 2400분의 1이다. 그래서 벌써 법정 축적 3가지 외웠네요. 자, 분모를 2배 한다. 그러면 뭐예요? 1000분의 1이다. 자, 1000분의 1을 2배 하면 2000분의 1이죠. 건너뜁니다. 건너뛰어요. 그래서 3000분의 1. 요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요. 그러면 3000분의 1 분모를 2배 한다. 그래서 6000분의 1이 돼. 그 6000분의 1. 그래서 우리 법정 축적은 규칙을 마련해서 외워달라는 겁니다. 대표적인 7개가 돼요. 그래서 600분의 1, 1200분의 1, 2400분의 1. 그러면 500분의 1, 1000분의 1, 3000분의 1, 6000분의 1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 요거는 자, 우리 지적도는 7가지 축적을 모두 사용하나. 그래서 사용하나. 요거는 지적도의 일반 축적이 돼요. 그래서 지적도의 일반 축적이 되고요. 자, 임야도는 요 2가지 축적을 사용해요. 임야도는 요 2가지 축적을 사용하나. 일반 축적은 요 6000분의 1이 돼요. 그래서 임야도의 일반 축적은 6000분의 1이다. 그럼 임야도는 3000분의 1과 6000분의 1을 사용하나. 일반 축적은 3000분의 1이다. 이러면 틀려요. 6000분의 1이 일반 축적이라는 거.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한번 잘라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하고 공통점. 그러면 여기는 100단위 축적, 여기는 1000단위 축적이 돼요. 그러면 100단위 축적과 1000단위 축적을 비교한다면 여기는 무슨 축적이 되죠? 대표적인 대축적이 되고요. 이거는 대표적인 소축적이 된다라는 거. 그럼 결론적으로 한번 보죠. 500분의 1에서 6000분의 1로 변경하는 것도 축적 변경이다. 이러면 틀리죠. 소축적에서 작은 축적에서 대축적으로 가는 것만 대표적인 축적 변경이다. 그러면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의 경계점과는 그러면 자, 지적도의 어딘 축적에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변경하는 것. 이게 대표적인 무슨 변경이 된다? 축적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용의 정의와 관련돼서 우리 15페이지, 이 15페이지는 우리가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정리해 둘 필요가 있어요. 지적 정량이란 무엇이며, 지적 확정 정량, 지적 재조사 정량, 지적 소관청이 뭐며, 지적 공부란 뭐며, 자, 지적 연속 지적도, 부동산 종합 공부, 토지의 표시, 필지가 뭐냐? 그러면 지번이 뭐냐? 그리고 지번 부여 지역이 뭐냐? 자, 지목 경계점, 경계, 면적, 토지, 이동, 신규 등록, 등록 전환, 분할 합병, 지목 변경, 축적 변경, 본능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기억해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적 측량의 개념부터 저기 축적 변경까지. 축적 변경이란 지적도에 등록된 경계점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작은 축적에서 큰 축적으로 가는 것. 그러면 요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우리가 나가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다시 한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신다면 이때 정보는 지적 정보가 되고 지적 정보는 대표적으로 사실관계를 주된 공시하는 거다. 그러면 주체는 국가, 국토교통부 장관, 시도지사, 지적소관청의 개념을 잡아줬죠. 객체라는 것은 등록 객체는 토지, 어디에다가 지적 공부 등록. 그래서 지적의 3요소. 그러면 토지의 등록 단위를 뭐란다? 필지. 목적은 국토의 효율적 관리, 대표적으로 실질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소유권 보호, 소유 지적, 법 지적. 그래서 우리 시작을 항상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안, 주체, 객체, 목적부터 출발해서 우리 이제 용어의 정리를 완벽하게 숙지해 두셔야 돼. 그러면 이걸 가지고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을 나갑시다. 어때요? 우리 첫 시간입니다. 이제 뭐 1강 듣고 2강 듣고 3강 들었는데 우리 작년에 수강을 들은 사람들은 어때요? 정말 뭐예요? 재밌을 겁니다. 왜? 우리가 이제 뭡니까? 계속적으로 반복이 되어 오기 때문에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하신 분들은 이번 처음에 동영상을 들을 때는 아마 눈물이 나실 거예요. 내가 이 정도로 모르고 있었나? 라는 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자, 콩나물을 생각해야 돼. 콩나물. 콩나물이라는 것은 물은 주면 물은 빠지지만 키는 무럭무럭 자라나고 있다는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콩나물 하면 콩나물 반드시 기억해 두셔야 돼. 우리 공시법령입니다. 공시법령은 저 국합선과 함께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우리 믿어요. 믿으면 됩니다. 같은 더욱 배움 회원 여러분, 저도 여러분을 믿습니다. 우리 병신년에 꼭 합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우리가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